네, 다음 발표를 맡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권근상 교수입니다. 이 발표는 저희 이제 감염병 관리 지원단 이주영 단장님과 단원들이 함께 발표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환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주, 군산, 익산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었고요. 1월 우리나라 이제 1월 20일 날 2020년 1월 20일 우한에서 입국한 첫 환자 발생 후에 약 일주일 후에 전라북도 군산에서 처음으로 지역에서 우한에서 입국한 환자가 발생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환자가 발생을 하였지만 그렇게 많은 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전라북도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안심할 수 있기는 했었지만은 그만큼 대응에 대한 경험이 시군 자체 대응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어서는 1월 말에 군산에서 첫 환자 발생 이후에 그리고 이제 대구에 있어서 폭발적인 환자 발생 이후에 시군에서 시 도청을 중심으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시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역학조사 교육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역학조사관 교육을 했었고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포스터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황금 연휴 이후에 그리고 이제 가을 2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은 역학조사를 시도 단위 역학조사가 아닌 시군구 단위 역학조사 체계가 마련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도청과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7월부터 8월까지의 그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라북도 역학조사를 시군구 단위에 있어서 자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즉각 대응팀에 대한 운영 논의를 하고 운영 방안을 작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인구수에 비해서 즉각 대응팀을 자체 역학조사 팀을 쭉 확대를 하자라고 제시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청에서는 각 시군에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도록 요청을 하였고요. 저희는 그 상황에 있어서 매트릭스 형태의 역학조사반 임무를 저희 지원단에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어서 단계별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축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게 됐고 세로로는 각 역할별로 저희가 매트릭스 형태로 임무를 작성하였고 이걸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에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저희가 시군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반 교육을 하였습니다. 때마침 이때 이제 8월 8일로 광복절 전국으로 이제 확산되었고 전라북도도 이제 그때 교육을 실시하는 순간에 같이 이제 환자도 발생하였고 교육과 역학조사 지원을 동시에 함께 하였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때 교육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특히 강조했던 교육은 뭐였냐면은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PBL 방식으로 역학조사 실습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육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감염병 팀 한두 명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나누고 팀을 확대하고 각 팀원 간에 있어서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주는 그런 형태의 역학조사 교육을 PBL 방식으로 만들었고 매트릭스 형태로 임무를 저희가 작성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역학조사반 자체만으로서 이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선별진료소에서 그 역학조사 내용이 같이 공유가 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시군구청에 있어서의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원활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전주시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대부분 많은 시군구에서 이러한 이제 비상 대응 체계는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전주시도 비슷하게 했었고 전주시는 이제 확진자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초반까지 환자가 별로 없었다가 8월 그 상황에 있어서 8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환자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17일 증가하면서 전주시도 이제 확대 개편을 했었고요. 대응 본부로. 8월 20일부터는 거의 하루에 평균 3명에서 4명 사이. 전주시 인구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해를 좀 편하게 하려면은
서울특별시 전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루에 한 60여 명 정도가 매일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당시 이제 전주시에서는 8월 14일 이전에는 역학조사나 모든 업무 자체는 감염병 팀에서만 담당을 했었죠. 그리고 역학조사 필요시에 다른 팀원들에게, 다른 부서원들에게 역학조사를 지원을 요청을 하다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발생하는 그 순간에 17회 환자가 동시에 4명이 발생해서 역학조사팀을 3팀을 추가로 구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고민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책임의 한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순간에 20일경부터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이때는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팀은 역학조사를 개별 사례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역학조사 총괄로 하고, 이 총괄이라는 것은 사례 간의 연결고리나 타 지역 사례와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자가격리자 관리도 개별 관리는 다 시청으로 이관하고 총괄만 이루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선별진료소에 대한 업무 협조, 그래서 검사자가 늘어나는지 검사 건수를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선별진료소에 대한 인원을 보강하고 의사 인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인력 보강하는 이런 총괄 업무를 감염병 관리팀이 하고, 나머지 역학조사팀 10개 반을 만든 다음에 이 10개 반이 각 사례별로 역학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책임을 지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CCTV 확보와 같은 이런 현장에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부족할 때는 시청에서 인력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통합돌봄 간호사 등 약 30여 명을 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전주시 5층 그 강당에 비상대응본부 역학조사 상황실을 만들어서 매일 오전 전체 상황회의로 공유했었고요. 전주시에서는 저희가 나눠드린 교육 자료를 시 상황에 맞춰서 다시 재수정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업무를 21일부터는 전체 업무를 다 중단하였고요. 그다음에 각 팀에서 만들어진 자료들은 J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했습니다. 역학조사 사례, 선별조사 결과까지 모든 사례를 공유를 했었고, 그 밑에 와 보시다시피 참고 자료나 선별 운영에 대한 부분,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접촉자 분류 현황 같은 경우 다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실시간으로 본인들의 팀과 다른 팀과 연결 고리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했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것은 상황판 개별 역학조사 팀 한 사례인데, 이것이 감염병 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개별 팀에서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사를 시작해서 저녁 때 완결했던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할 때도 10개 팀에서 늘리면은 개별 팀이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바퀴 한 사이클 정도 돌리니까 거의 모든 팀에서 이렇게 다 완결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진자가 여기 보시는 거 이제 연결고리를 2주 동안에 찾은 고리인데 거의 2차, 3차 감염을 차단한 상태에서 모든 연결고리를 끝낸 상황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9월달에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9월 14일 날 방문 판매 사례입니다. 방문 판매가 확인되었고, 이 방문 판매지의 사무실을 다녀갔던 익산 환자 4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4 ESC로 써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된 것과 그다음에 증상이 있었던 거, 그다음에 확진된 날짜를 얘기하는데 9월 14일 날 첫 101번 환자 확진되고 그 다음 날 익산에 4명 환자가 추가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문 판매가 확인된 다음에 이 방문 판매를 확인해 다녀간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개별 사람들을 다 추가로 더 확인해서 모든 연결고리를 거의 다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날 익산 환자가 확진됐는데 그 익산 환자 역학조사 과정 중에서 또 다른 환자가 추가로 접촉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직업 자체가 웃음치료사고요. 웃음치료사인데 전주시를 3일 전에 방문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분들이 다녀갔던 곳 자체가 주간보호센터였어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세 군데 다녀가셔서 각 센터마다 역학조사 팀을 한 팀씩을 현장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통보를 받고 11시에 현장 도착해서 CCTV 보고 모든 명단 확인하고
그날 오후부터 저녁 때까지 모든 어르신과 직원들을 주간보호센터 계시니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다 그분들을 그 직원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전수 검사를 다 완료했는데 그날 자정경에 직원이 한 명 확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늦어졌다 한다면 좀 더 큰 사건이 됐을 텐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추가 Y 주간보호센터에서 이 연결고리로만 10명이 더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빠른 시간 내에 하루 사이에 계속 종결을 시킴으로 인해서 추가 지역사회 확산을 막았던 사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CCTV에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제 역학조사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자문위원회를 저희 그 전주시에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역할 자체는 시기별 위험도 평가를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 또 하나는 시에서 주관하는 또는 시에서 협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나 축제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계속 검토하면서 모든 행사에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전주 국제영화제가 봄에 있었는데 이 국제영화제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문화재 야행에 대한 부분.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7월부터 9월까지 했었던 자문위원회 결과들 그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재난 수준의 이 위기 상황에 있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감염병 대응 팀에서만은 이건 추진할 수 없다,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절실했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역학조사는 팀에서 주관하고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게 되는데 가장 저희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도움 주는 부서도 도움 받는 부서도 서로 서운한 감정이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전문성 확보도 되지 않고 피로도가 누적되는 상태가 돼서 이걸 감염병 팀은 총괄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대응팀을 추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10개 대응팀 추가하고 일상 업무 중단한 상태에 있어서 본청 직원까지 받는 인력 지원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고요. 더불어서 시 차원의 방역 대책도 함께 운영하면서 환자가 늘어났을 때 다른 시설 중단과 선별 확대에 대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함께 움직였던 거, 이러한 것들이 좀 큰 역할을 했었고요. 특히나 10개 팀 확대하면서 그 팀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팀 자체가 책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도 단축됐고 추가 확산도 차단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려고 했던 그 전주시의 노력이 좀 있었고요. 그 노력으로서 모든 행사에 대한 것을 방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던 부분.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그러한 노력 체계로서 전주시의 감염병 대응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